예, 뭐 점심시간 다 됐는데 전 점심 안 먹으니까 영상 찍어볼게요. 예전에 남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남미의 어떤 빈민가에서 수녀들이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애들 씻기고 입히고 밥도 해주고 그런 걸 했는데 그 수녀들 중에 어떤 젊은 수녀가 어떤 집을 이제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도망갔어요. 근데 그 남자는 무직이에요. 그냥 수입도 없고 애들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엄마가 없으니까 뭐 씻겨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젊은 수녀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애들 씻기고 입히고 또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 무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동기부여 시켜서 취업도 좀 시키고 이런 걸 다 했어요. 그 수녀가. 그러니까 거기는 그 가정의 그 사람들이 수녀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당연히. 예의 다 지키고 그래서 수녀님 그러고 그래서 그 나중에는 애들이 수녀님 같은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도 수녀님 같은 아내가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참고로 그 종교단체에서는요, 성직자들이 세속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는 좀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좀 종교인이 선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녀원이 딱 보기에 그 젊은 수녀가 그 집과 너무 밀착되는 걸 보고 다른 구역으로 돌려버렸어요. 다른 구역에 다른 빈민을 돌보라고. 거긴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또 수녀가 다른 데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자꾸 기존에 그 집 사람들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애들은 잘 있나? 그 남자는 자기가 구해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하늘은 나한테 바라는 게 그냥 단순히 수녀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에 가서 자기가 그 집 엄마이자 아내가 돼서 그 애들 돌보고 그 남자가 제대로 인생 살 수 있게 자기가 안에서 내조해주고 이런 걸 하늘은 더 바라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 끝에 그 집 사람들이 너무 눈앞에 아른거려가지고 수녀를 그만두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로 해요. 그러니까 수녀는 당연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라. 생각 다시 해봐라. 그러는데도 결국은 수녀가 그 결심을 안 굽히고 수녀원을 나와요. 그리고 가방 하나 들고 이제 버스 타고 그 빈민가로 가요. 그 집이 그 가정이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보는 그 애들과 그 남자의 눈빛이 자기가 수녀일 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도 별거 아닐 거야 하고 무시를 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엄마이자 아내 노릇을 시작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 달 뒤에 이 수녀는 자살을 합니다. 왜? 자기가 수녀일 땐 그토록 예의 바르고 수녀님 하면서 떠받들던 그 가족들이 자기가 아내이자 엄마가 되니까 그 남자는 여편네 취급하면서 함부로 마구마구 성욕을 풀려고 그러고 그 애들은 하녀 취급하면서 어떻게든지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너무도 변한 행태에 충격을 먹고 이 수녀가 한 달 뒤에 자살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변호사가 있는데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그 여자 변호사 아버지가 옛날에 굉장히 억울하게 이제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피해자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 저기 변호사들도 별로 없는 어떤 시골에 법률 사무소 열고 거기서 이제 무료 상담도 해주면서 되게 돈도 못 버는데 사람들, 그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는 사무소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무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좀 규모가 있는데 한쪽 구석을 아예 사랑방처럼 만들고 탁자도 놓고 이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타먹고 이렇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도시에서나 볼 수 있던 변호사가 자기 마을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이랬는데 맨날 얼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마을 청년들, 뭐 마을 아줌마들,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들 이 사람들이 다 이 변호사를 만만하게 봐요. 너무 편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사랑방, 그 사무실 한쪽 구석에 사랑방 가서도 그래도 명색이 남의 사무실 한쪽 구석인데 조용히 그냥 차만 마시고 그 귤 같은 거 까먹고 이제 그러다가 가면 되는데 나중엔 거기서 박장대소하고 놀고 고스톱 치고 심지어 짜장면도 시켜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여자 변호사가 냄새 나니까 짜장면은 좀 시켜 먹지 말라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다 심지어 어느 날은 여자 변호사가 지나가는 말로 배고프다 그러니까 먹다 남긴 짜장면을 내밀면서 이거 먹을래요?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청년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공교롭게 그날 그 여자 변호사랑 노무 쪽 얘기를 하러 갔다가 봤어요. 하도 열이 받아서 제가 승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이 왜 승질 내느냐? 여자 변호사가 괜찮다고 그랬다. 내가 그래서 여자 변호사 보고 당장 이 사람들 쫓아내고 사랑방 폐쇄해버리라고. 그랬더니 여자 변호사도 그동안 하도 쌓인 게 많고 먹다 남긴 짜장면 주는 그런 비매너에 질려가지고 다 쫓아내더라고요.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그냥 소리 질러서 쫓아내고 사랑방 폐쇄하고 업무가 있는 사람들만 그 사무실 들어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변호사에 대해서 함부로 더 이상 굴지 못하고 굉장히 예의 발라줬어요. 예수가 12사도를 뒀죠. 12제자. 왜 뒀을까요? 물론 예수의 말을 잘 포교하기 위해서 그 효율성을 위해서 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12사도 없이 예수가 일반 신자들을 바로 상대했으면 일반 신자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를 무시하거나 만만히 봤을 거예요. 왜? 항상 본인들이 편할 때 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12사도를 두고 12제자를 통해서만 자기를 만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왠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노무사로서 일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거예요. 참 착한 사장님들이 가끔 보면은 밑에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일반 평사원들과 밥도 먹고 이러면서 애완도 듣고 이러려고 하는 사장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러다 그만둬요. 왜? 그렇게 하면은요, 일반 평사원들이 고맙게 느끼기보다는 아, 사장 만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관리자를 놓고 나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관리자를 통해서 와라. 이렇게 해야 겨우 사장에 대한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예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그 인간들 특징이 뭐냐면 격이 없이 그리고 너무 형식 안 따지고 잘해주면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만만히 보고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요. 아까 그 죽은 수녀 같은 경우에 왜 수녀일 때는 그 가족들이 그 수녀한테 예의를 지켰을까요? 카톨릭에 수녀회라는 시스템, 격식이 딱 갖춰져 있고 그게 본인들과 수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의를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수녀가 그냥 그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니까 그런 격식이 다 사라졌잖아요. 중간에 가림막이. 그러니까 아, 만만하네? 그리고 바로 그냥 이상하게 행동한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자기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이 방법 말씀드려요. 그 만만히 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 3통 중에 1통만 받아라. 앞으로는. 그리고 2통 왜 안 받냐 얘기 나오면 아, 그냥 나 바빴어. 나 요즘에 함부로 전화 잘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전화 통화도 좀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만 가져도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인간은요, 참 간사한 게 상대가 너무 잘해주면은 상대를 만만히 보고 아까 그 수녀한테 군 그 가족들처럼 굴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그런 예의 없는 것들,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처하면 되느냐, 중간에 형식과 격식을 엄연히 갖춰서 좀 어려운 사람이란 인식을 주는 게 최고라는 거. 형식과 격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인류가 계속 지탱되어 왔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리려고 영상 찍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